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력 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채권자 A가 채무자 갑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갑이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갑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전기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갑은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A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A가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갑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A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갑이 동거 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A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A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과 그것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 침입에 대한 A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갑이 을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을에게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 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 확장 사유로서 정범 이외의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행위 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 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갑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독자적으로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 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의사연락이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갑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을이 이를 보고 갑의 양해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하여 갑은 A의 지갑과 현금을, 을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을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조직의 보스 갑은 부하인 을과 반대 조직의 보스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갑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을이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갑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갑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A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 등을 행하고 의료 수가 및 약값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갑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 처벌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 법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에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포괄 일죄가 된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택시운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폭행행위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라 볼 수 없다.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갑이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A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갑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살다운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사이버대학교 학생 갑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 하구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갑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갑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품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핫 이슈란에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란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한 외국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 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 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 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대여했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해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인식과 그로 인하여 소비 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갑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행정용 봉투에 A위원회의 한자와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한 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호사갑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 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 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무사갑이 위임인 A가 문서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 담당 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어촌 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 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공립대학교 전임교원 공채 심사위원인 학과장 갑이 지원자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A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 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에는 설사 갑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에 갑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 없이 도주하자 A가 갑을 10m 정도 추격하여 앞을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갑이 A를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갑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갑의 행위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경찰학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봉사경찰은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등이 있다. 협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을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인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이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앞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 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결정은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슈와 맥케이의 사회체이론. 빈민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범죄 행위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버튼의 긴장, 아노미론.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 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이 있다.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 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남옥의 원동기를 단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 등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현장 경찰 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지면 위 1.2에서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장 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 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1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형법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 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의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판례는 보통 살인죄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 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규는 물론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이르렀다면 이는 자규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형법상 방조는 자규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회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갑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수를 받은 경우 갑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어떤 물건이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 영역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 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갑이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령이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현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소과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소과음의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 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소범이 아니라 배임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실제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 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알선 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 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 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학,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 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 선포 시 군대가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보 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미 군정식이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개편하였다. 미 군정식이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미 군정식이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간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 직이 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 공무원은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출장, 연가, 교육 훈련기관에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경찰상 강제 집행은 경찰 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 강제와 구별된다. 경찰상 강제 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경찰관은 소요 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경찰관서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 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폐기 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 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범죄 패턴 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집합 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유학시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 순찰을 할 때 시민의 경찰 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 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 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 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 선고유예는 제외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필수 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수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 요원이라 함은 필수 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수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비상근무 가포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의로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작전 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수체제를 유지하며 경찰 작전부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를 한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6, 제3항에 따른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